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환 선생님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저번 수업 시간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정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수업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원래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맞습니다. 몫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나눠지는 식과 나누는 식의 차수를 비교하는 건 틀린 설명이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착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gx와 qx의 차수가 다를 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제 fx, gx가 있을 때 q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 작으면 이제 반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명제가 잘못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의심을 하고 반례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제 반례에서 qx와 gx의 차수가 서로 대소관계가 분명한 경우를 가져와서 보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됐죠? 자,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반례를 찾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이런 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 멘탈이 그렇게 별로 좀 단단한 편이 아니라서 좀 자꾸 이렇게 정정할 내용이 나오고 실수를 해서 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어떤 생각의 흐름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선생님 늘 말했지만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나머지 정리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 나누는 방법, 조립제법, 그 다음에 하나 나머지 정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려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인 항등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럼 항등식이란 무엇인가? 자,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말합니다. 그럼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인데, 그럼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식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방정식은 특별한 값을 대입할 때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의미해요. 그럼 항등식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수학에서는 자, 이건 항등식이다,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어떤 항등식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문장들이 다 다르게 주어지게 돼요, 때에 따라서. 그럼 최대한 이제 그런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어요. 자, 특정한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자, 당연히 특별한 값이 아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것도 항등식. 그 다음,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임의의 x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지고 와도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말 그대로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성립.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모두 다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등식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나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면 자, 우리는 교과서에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항등식의 성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에서도 계속 설명했습니다. 항등식의 개념만 똑바로 잡혀 있다면 이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반드시 성립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페이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등식에서 미지의 계수와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항등식에서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계수비교법. 자, 무슨 말이냐?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이것도 말 그대로 적당한 어떤 수를 식에 대입해서 계수를 찾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계수비교법을 쓰고 언제 수치대입법을 씁니까? 요게 더 중요하겠죠. 자, 나누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써요. 수치대입법.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누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계수비교법을 씁니다. 자, 이유는 문제를 풀어보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 나누는 다항식을 0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목과 함께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하기가 훨씬 쉽고 나머지도 구하기가 쉽고 개수도 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괄호 1번과 괄호 2번 한번 보세요. 뭐 이거는 굳이 뭐 나누는 다항식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괄호 1번은 어떤 방법이 더 편하겠어요? 선생님이 봤을 땐 계수 비교법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괄호 2번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x는 1을 대입해버리면 다 날아가고 c만 남잖아요. 그럼 c값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또 x에다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b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a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방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3번 한번 여러분들 쉽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좀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못 준 것 같아서 고쟁이 같은 경우에도 숙제로 이제 스텝 3가 나갔는데 여러분 양이 많은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얼마나 일단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 먼저 보고 싶었어요. 되게 궁금했고 이게 실제로 보고 하는 수업이면 쌤이 충분히 피드백이 돼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 파악이 좀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의 시간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분량이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너무 부담을 가지고 그거를 막 빨리 막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조율을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과제나 숙제 분량을
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쟁이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스텝 3까지 해결해보고 모르는 문제 질문하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양 조절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모두 다 풀었다고 선생님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자,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드디어 나머지 정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란 무엇이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항식을 그냥 1차식으로 나누면 조립제법 쓰잖아요. 나눌 때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머지가 궁금한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누지 않아요.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배운 겁니다. 자,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자,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는 정리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중요해요.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 알죠? a는 bq 더하기 r의 형태를 배웠어요. 이때 우리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양변에 x는 알파를 대입하면 p 알파는 r 나머지만 남게 돼요. 여기 0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했다. 따라서 이것이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는 결국 나누는 1차식을 0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맞죠? 그럼 말 그대로 여기 문제 5번 봐요. 다항식을 다음식으로 나누었대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우리는 나누는 1차식을 0 만드는 값이 궁금해. 따라서 x에 얼마나 해야 돼요? 1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2는 0을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px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나머지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예제 2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차식은 1차식으로 나누는데 그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예요. ax 플러스 b로 나눈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px를 ax 플러스 b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r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풀 건데 우리는 요 몫과 함께 있는 곳을 0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p 마이너스 a분의 b 하게 되면 r만 남는구나. 자,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6번과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뭐 다 풀어보았죠? 그러면 예제 3번 한번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랑. 자,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다. 자, 요거 읽자마자 이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p1이 얼마라는 거예요? 1. p2가 5. 자,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p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한번 물어봅시다. 2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돼요? 1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적는 겁니다. 왜? 1차 이하인 건 알겠는데 정해지지 않았으니 ax 더하기 b로 놔두는 거죠. 그럼 a가 0이면 그냥 나머지가 상수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요 차수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 고쟁이 문제풀이에 좀 오류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자, 그럼 다시 여기 문제 봅시다. 자, 1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질문. 나누는 식이 3차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돼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두면 되겠죠? 자, 선생님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x 더하기 b로 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써야지. 그러면 우리 여기를 0 만드는 애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p1과 p2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p1은 여기 다 0 되고 a 더하기 b만 남네. 이게 1. 그 다음 p2는 2a 더하기 b만 남고 이게 5네. 그럼 연립하면 나머지가 나오겠네.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자, 이번에는 그 수행평가에 대한 그 질문이 좀 있었어서 선생님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 수학 독서 탐구 수행평가 기억나죠? 그게 수학과 관련된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책을 읽고, 수학이란 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니까 그 책 내용과 수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연결시켰고 그걸 연결시켜서 어떻게 탐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수행평가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됐나요? 선생님은 그 탐구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고쟁이 스텝 1, 스텝 2를 해결하면 되는데 나머지 정리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시한 그 번호들만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스텝 3 같은 스텝 3 숙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 댓글로 달아주면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선생님이 좀 과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 시간을 수업 중에 좀 많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좀 지난번보다는 덜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도 마무리하라고 하네요. 안녕.